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중파가 주중에 여러분께 좀 찾아뵙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여러분께 찾아뵌다. 이런 점 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하는 점이 여러분께 좀 죄송스럽고, 지난주 결과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쏘쏘. 뭐 중파 코리아레스 게시판에 오셔서 뭐 적중 내역 확인하시면 아실 텐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또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중파의 예상은 보통 마번을 많이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좀 간단한 마번, 단방 내지는 두 방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적중을 이뤄낼 수 있는 경주들이 있었음에도 약간은 아쉬웠던 결과도 나왔고, 또 무난하게 생각만큼 잘 풀려서 적중을 했다. 이건 솔직히 경만의 운적인 요소도 많이 따라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중을 했다. 또 방송에서 언급됐던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하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됐을 거라 예상합니다. 이런전 이번 주도 충파를 꾸준히 이어가겠고, 이번 주 딱 출마 등록부터 출마표까지 이제 일주일간 살펴보면서 이제 왜 주중에 방송을 못했냐, 신경을 이번 주 상당히 많이 썼어요. 더욱 신경 썼던 이유가 정말 좀 쉽지 않은 경마가 되겠다, 그리고 좀 반전의 계기를 일으켜내야 되겠다 하는 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송 같은 경우도 원래 토요일 방송을 제가 목요일 날에서 목요일 밤 내지는 이제 준비를 해서 목요일 밤 내지는 금요일 이제 새벽에 이제 방송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더 많은, 제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마필들 그런 부분 더 언급드리기 위해서 조금 끌었어요. 끌고 지금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는 충파는 이제 부산 경마는 하지 않고, 부산은 이제 복귀 정도, 공부 정도는 하고 있어요. 공부 정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금요일입니다. 부산 경마장을 현장에서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부산 경마, 금요 경마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조랑.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가 떠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금요일 이제 좀 오후쯤 됐어요. 오후 지금 한 5시가 넘어가는데 제가 좀 엄청 늦게 하는 거죠. 보통 정상적이라면 한 18시간 전에 혹은 12시간 전에 최소한, 그때는 이제 방송 촬영이 마무리가 됐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 그때까지 이제 그 전까지 이제 공부했던 1차 분석이나 2차 분석이나 뭐 3차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마필들을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이번 주는 마무리 분석까지 지금 다 한 상태에서 여러분께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 경마 방송이나 일요 경마 방송이나 여러분께 조금은 더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마무리까지 분석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송이 이 부분이 저는 이번 주에 상당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좀 자신감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제가 목소리에 힘이 있었죠. 이번 주도 제가 여러분께 쏙쏙 귀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좀 믿을만한 마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부터 본격적으로 토요경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정말 골 때리는 편성이에요. 골 때리는 편성. 믿을만 없습니다. 믿을만 필요 없어요. 정말 1경주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나마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기본 걸음을 보여준 마필이 10번 레드선이에요. 근데 제가 직전에 이제 레드선을 물고 갔다가 된통 당했죠. 조상범 기수가 이거는 조상범 기수의 미스예요. 근데 사이먼 조교사가 조상범 기수를 다시 기승시키더라고요. 이때 제가 예시장에서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이먼 조교사가 이때 6월 8일이었죠. 6월 8일 조상범 기수가 6번 마필에 기승할 때, 이제 기수 나올 때 조교사도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시장에서부터 조상범 기수에게 무언가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사이먼 조교사가. 조상범 기수 끄떡끄떡. 야, 이거 예시장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뭔가 작전이 있겠는데 하는데, 경주 뛰는 모습을 이제 봤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솔직히 조상범에게서 좀 마음이 급했다? 기승하는 모습 자체가, 자세나 이런 부분이 레드선을 기승했을 때 좀 마음이 급했다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마필이 흔들거리면 조금 그거를 다독여주면서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작정 이제 앞에 빨리 붙이려고 하는. 근데 그 마필이 앞뒤로 막 계속 흔들려요. 외곽으로 삐졌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면서 마필에 이제 힘소진도 많이 됐고 제대로 못 몰아줬다. 밸런스를 못 잡았다. 마필에
마필이 밸런스가 그렇게 무너지는 마필이 아닌데 조상병 기수가 그 밸런스를 못 잡아줬다. 그러면서 경주를 좀 망쳤다고 볼 수 있어요. 직전 경주에 6월 8일날. 근데 이번에 그거를 보고도 다시 조상병 기수를 기승시킨다? 이거는 사이먼 조교사나 마방이나 마방 식구들이나 조교사나 뭐 마주나 마피를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상범 기수가 한 번 더 부탁을 해서 기승시키는 건지 글쎄요. 레드선 마필은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훈련 때 모습이나 이거는 이제 뛰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10번 게이트 1000m에 10번 게이트 최외각 걸음상으로는 안고 가는 게 맞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거 믿어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고 1번 지금이 최강 9번 금노래 11번 나온조이 12번 루이즈파크까지 이 마필들이 앞선을 던지는 마필들입니다. 앞선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마필들이 그럼 이런 마필 중에 좀 살아남으려고 하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솔직히 누가 편하게 나간다고 해도 뒤가 크게 믿음은 안 가요. 그나마 이제 마필이 좋아지고 좀 힘이 차고 있고 변화가 오고 있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은 11번 나온조이인데 이 마필 또 11번 게이트예요. 이게 정말 공교롭게도 마필 괜찮다 좋다 충분히 이번 경주에 성적을 내줄 수 있다 하는 마필들이 공교롭게도 외곽 게이트에 있습니다. 10번 11번 이런 부분이 마필은 괜찮은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1경주에 강해요. 그래서 저는 1경주는 솔직히 강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들어간다. 제가 보는 마필은 딱 3두 정도에 6번 신부 그리고 10번 레드선 11번 나온조이 정도인데 4번 내선 병력이 좀 거리지만 글쎄요. 이 마필이 좀 안쪽에 있고 아주 안정적인 마필은 맞아요. 근데 항상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마필 이런 부분을 문성혁 기수가 더 끄집어낼 수 있을지 단학가 기수나 이철경 기수보단 감량 이점으로는 살릴 수 있겠죠. 어차피 내선 병력은 중후미권에서 추입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이 원래 모래에 약간 민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문성혁 기수가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가 좀 고민이고 신부 같은 경우는 몰록에서 기승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제가 직전에도 언급드렸죠. 선행을 아니어도 된다. 이제는 선인마로 만들어지고 있는 마필이다. 마필은 좋아요. 몰록에서 기승하고 있고 6번 게이트 무난한 게이트 또 앞에 보내주고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행에도 나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신부 여기에 마필이 좋은 10번 레드선 11번 나온조이까지 3두 정도 보는데 현장에서 마필이 좋은 마필 놓고 제가 충구로 가져가고 두 방 내지는 한 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경주는 솔직히 엄청 강하게 들어간다? 이런 게 부담이 있는 경주. 좋은 마필들이 외곽에 포진되어 있고 내선 마필들은 아주 크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1000m는 실수가 일어나면 바로 이게 기승자가 실수가 일어나는 순간 그대로 이제 끝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또 어떤 마필이 갑자기 이제 기습으로 나가서 한 바퀴 돌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변수들이 많이 작용하는 경주가 1000m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조심히 들어간다. 제가 추천드린 마필들은 여러분께 추천드린 마필들은 6번, 10번, 11번 이 마필은 관심에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1경주와 제 분할 경주로 진행됐어요. 근데 1경주는 뭐 마찬가지야. 이 편성들도 이경주 편성도 마필들이 크게 믿을 마필은 없어요. 이제 분석 포인트는 이번 경주에 이제 4번 벨리킨이 선행 나가서 버틸까 이게 분석 포인트입니다. 근데 벨리킨은 솔직히 선행 나가는 마필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빼고 갈 수는 없는 마필이에요. 왜냐 선행을 편안하게 나가주면. 하지만 김동수 기수와 이게 스타일이 맞나? 직전에도 이제 김동수 기수가 선행을 나가줬는데 마필이 상당히 많이 끌고 나가 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라스에 약간 쓰면서 회랑하고 윈드리버를 잡겠는데 회랑하고 윈드리버가 강한 마필인가? 글쎄요. 강한 마필이라 판단되진 않습니다. 이번에도 선에 나가서 충분히 잡힐 수는 있는데 다른 마필들이 크게 강하지가 않아요. 이게 크게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벨류키는 뺄 수 없는 마필이지만 이 마필을 축으로 공략한다?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선에 나가주는 유력한 마필이긴 하나 단독 선행이 유력하나 직전에도 단독 선행이 있는데 라스에 여력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벨리피는 안고 가지만 고민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마필이 더 좋았다? 글쎄요. 이거는 좀 고민이고 그렇다면 이제 좀 다소 어린 마필들 훈련을 통한 변화나 뭐
혹은 실전에서 좀 걸음이 덜 뽑았다. 실전 걸음이 덜 나와줬고 또 그 전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 올라오고 있다. 기대치를 모으는 마필을 좀 관심에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 와중에 제가 딱 2두 정도 여러분께 언급드릴 마필이 있습니다. 좀 훈련을 통해서 마필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 훈련시 모습을 실전에서 다 못 보여줬다. 능력 잠재 능력이 있고 또 여건이나 상대들의 편성을 봤을 때 이번 경주에 충분히 경쟁력이 높게 발휘한 에너지 레벨 자체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는 마필 2두 바로 1번 아니죠. 레몬키드가 아니라 2번 정동사랑 그리고 8번 알데바란입니다. 일단 2번 정동사랑 같은 경우는 정말 좋아진 정도에 비해서 직전에 2번의 멀로기수의 기승이 조금 마필을 아껴 탄다. 이 마필은 솔직히 이렇게 뒤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이 아니에요. 앞에 던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스피드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멀로기수가 조금은 초반에 마필을 아꼈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면서 라스트에 걸음도 남았던 마필인데 네츠 게이트의 1번이나 2번 게이트 최병현 기사가 최근에 기승했을 때 어떠죠? 예전과 좀 최근에 달라진 점이 1번하고 2번 게이트에 마필에 기승했을 때 순발력이 아주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좀 앞에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정동사랑은 충분히 앞에 던질 수 있는 스피드와 순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벨리키보다 빨리 나갈지는 좀 의문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붙어줄 수 있는 순발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2번 게이트 최범현 이거 멀로 기수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기승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최범현 기수가 상당히 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스타일을 좀 보여준다. 그런 와중에 정동사랑은 훈련식 보도 좋고 이거는 뺄 수 없는 마필이에요. 저는 이 마필을 아마 현장에 축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 컨디션이 크게 나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정동사랑은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드리겠고 8번 알데바란 이 마필은 이제 주임사를 6월 7일날 치르고 나와요. 휴양을 갔다가 16주년 공백 이후에 주행불량기를 이루면서 주임사를 다시 치르고 나오는데 마필이 상당히 좋았어요. 마필의 습성이나 생김새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알데바란 같은 경우는 이거 선행 아니면 선임마입니다. 근데 공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뒤에서도 전개를 했다가 앞에 좀 붙여주는 전개도 했는데 주인사했던 모습이나 훈련식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스피드 보강이 많이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와중에 마필 자체가 알데바란이 좀 날이 더워지면서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힘도 차고 빠릿해지고 충분히 이전 모습을 뒤집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8번 알데바란 이 마필 상당히 관심권에 가져가야 될 마필이에요. 저는 이번 경주에 알데바란 계통을 충분히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복병마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고 이번 경주에 분석 포인트는 4번 벨리키인데 버티냐 못 버티냐 만약에 버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벨리키는 축으로 놓고 가는 게 맞고 충파는 버티기에는 약간의 여력 변화 그리고 훈련시 변화가 크게 온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약간 긴가민가 하는 부분 안고는 가지만 축으로 안 끄는 게 부담이다. 그렇다면 네츠 게이트고 마필이 좋아진 상태에서 아꼈던 모습을 최범민께서 더 끌어낼 수 있는 2번 정동사랑을 여러분께 추천드리면서 이 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8대 단초란 편성이에요. 이번 경주에는 선행마가 없습니다. 선행마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선행 습성을 가진 마필이고 대부분 선입이나 추입 마필들이 대다수인데 단순 순발력과 스피드 상으로는 2번, 3번, 5번, 8번 이 4두 정도의 마필들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과 조건이긴 해요. 근데 이제 초반에 좀 이 마필들이 기복을 타는 마필들 또 이 마필들이 굳이 선행을 나가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서 더 띄워준다? 그런 게 잘 안 그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선행마가 있냐? 그건 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행도 나가줄 수 있고 선입도 되고 나왔을 때 이 레드 중에 좀 앞선에서 좀 버틸 수 있는 충분히 다른 마필들이 앞선에 나가도 그거를 넘어서서 이길 수 있는 좀 유리한 마필들이 더 낫다고 봐요. 그 와중에 2번, 5번 2번, 5번은
전개도 이제 최근 경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앞선에서 움직이는 순간 편안한 전개를 만났고, 또 유리해진 건 이 부분이 유리해진 건 사실이에요. 일단 2번 컴플리트 모션, 5번 콜러는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야. 그치만 뭐 이 마필도 충분히 안고 가지만 이 마필보다 더 유리해진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저는 그 마필을 좀 노림수로 가져갑니다. 바로 1번 천년의 고도입니다. 천년의 고도는 마필이 기대만큼 좀 못 띄워줬던 마필이에요. 정말 훈련시 모습도 좋고, 솔직히 저는 4월 28일부터 좀 기대를 했어요.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 상황에서 주임새 치르고 나오는데 조금 천년의 고도가 그때 좀 기대를 했는데 생각만큼 못 띄워줬어요. 직전에도 마찬가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필이 좀 몸싸움에 좀 약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효준 기수가 좀 외곽에서 좀 무리를 하는 와중 속에서 마필이 좀 덜 띄워줬다. 그리고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갔다. 그런 부분에 전개적 이점이 전혀 나오지 않다. 좀 외곽에서 좀 고전하는 다른 마필들과 싸워서 가면, 그러다 보니까 자리도 밀리고 직선 들어갔을 때는 마필이 뒤로 밀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도 안 나와버리고, 추격 의지도 앞에 마필이랑 너무 벌어져 있다니까 추격 의지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김효준 기수가 좀 앞선에 붙어주면 소리도 깍깍 지르면서 정말 막 기를 쓰고 타는데, 너무 앞에 마필이 벌어져 있다 그러면 추격 의지가 사라져요. 김효준 기수가 뭐 라스트 끝 추입으로 이렇게 막 날아오는 기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김효준 기수가 많이 입상하는 경우는 선입권, 바로 이 선에 붙어가는 전개일 때 앞선 마필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때 마필을 올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딱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데, 두 번의 경주 4월 28일, 6월 8일은 그런 전개가 나와주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이번에 1번 게이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동화 기수예요. 이동화 기수는 뭐 외곽 게이트도 괜찮지만 1번 게이트에서는 좀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이동화 기수는 또 김효정 기수보다는 맨 뒤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앞에 마필을 잡으려고 와요. 그러다 보면 천년의 고도 같은 경우는 굳이 이번에 자리를 뭐 6번째, 7번째 거리가 벌어져 라스트에 그만큼 더 추진을 해온다면 충분히 더 뻗어나올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1번 게이트의 페이스가 그래도 빠르지 않는 편성이다. 그럼 내치기에 편안하게 뭐 최소한 4번째, 3번째는 아니면 5번째 이내는 자리를 잡고 갈 수 있는 순발력을 지녔기 때문에 천년의 고도는 저는 이번 경주에 정말 가장 좋은 조건, 입상할 수 있는 혹은 우승할 수 있는 찬스라고 봐요. 뭐 인기를 모으는 2번 컴플리트 오션, 5번 코일로, 뭐 8번 투어다에 대한 인기를 모을까요? 파크데이도 나쁘지 않고, 뭐 레지나, 뭐 안토니 기스의 선행을 나가 3번 라온 브라이언, 뭐 이런 마필들이 있지만 크게 믿음은 안 가요. 이제 그런 와중에 천년의 고도는 기대만큼 좀 덜 뛰었다는 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 이번에 노림수로 가져갑니다. 이 마필을 축으로 현장에서 목병 맞으면 축으로 안고 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 붙여가는 마필은 일단 2두 정도 되겠죠. 2번 컴플리트 모션, 그리고 5번 코일러 정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현장 상태 봐서 끝까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께 추천드린 마필은 1번 천년의 고도 꼭 체크해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 솔직히 제가 조금 지켜봤던 노림수를 가졌던 마필들이 4두나 추천하고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 기대치가 좀 떨어져요. 편성을 봤을 때 편성과 뭐 조건, 뭐 훈련시 패턴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생각만큼 기대치를 가지기는 아직은 좀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뭐 현장에서 마필이 정말 좋아졌다 했더니 현장에서 제가 톡방 오시면 제가 그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3두 추천, 4두 추천, 5두 추천, 제가 현장에서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현장 상태까지 살펴보고, 지난주에 제 현장에서 이제 하종윤 기수가 입상했던 8번만 있죠. 54조에 그 마필을 제가 현장에서 마필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제가 놓치고 있었어요. 훈련 패턴이 좀 올라왔다는 부분을 조금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자이상으로 이렇게 언급을 못 드렸지만 톡방에선 제가 하두마번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톡방 아래 오셔서 제가 주소를 남겨드리면 여기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릴게요. 현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경주고 톡방이고, 충파와 현장에서 호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고, 4경주 이번 경주 중요하죠. 이번 경주 제가 뭐 다른 마필들 뭐 다른 뭐 생각만큼은 못 띄워주는 8번 스피드 응용 마필은 정말 좋은데
생각만큼 못 뛰고 있죠. 하만식 기수 기승이라면 기대치를 모아주고 있지만 글쎄요, 최근에 결정력 부족, 이 부분이 좀 고민이고, 제가 이번 경주에 딱 뭐 다른 마필들 인기를 모으는 마필도 있지만 딱 한두, 저는 이 마필을 축으로 완곡합니다. 바로 1번 반지의 남성입니다. 이것도 최범인 기수가 기승해요. 1번 게이트죠. 1번 게이트에 최범인 기수 기승했을 때가 어떤다고 말했죠? 앞에 빨리 던져놓고 본다, 승부를. 그 와중에 반지의 함성의 스피드, 순발력으로 봤을 때는 뭐 선행마가 2번 플라잉 브리, 3번 희망스타, 심지어 뭐 8번 스피드 흥룡도 스피드 상으로는 선행도 나갈 수 있는데 1번 반지의 함성이 절대 밀리지 않아요. 선행을 나갈 수 있습니다, 스피드상. 그래 1번 게이트예요. 최범인 기수 기승입니다. 유승환 기수와 스타일이 아주, 유승환 기수는 조금 참고 봅니다, 마필을. 근데 이 반지의 함성은 마필을 아주 크게 끌린다는 마필은 아니에요. 기승자의 의지에 따라서 선행을 나가주거나 뭐 선입을 타주거나 하는 마필인데, 반지의 함성은 또 선입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굳이 선행에 못 나가줘도 바로 2선, 두 번째, 세 번째 붙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거기다가 선행을 나가준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 또 안쪽에서 힘을 크게 쓰지 않는 상황에서 나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 1번 반지 함성이 충분히 경쟁력이 높다면, 직전에 또 체중도 많이 빠져, 체중 체크가 좀 필수이긴 하지만 뭐 크게 더 빠지지 않는 이상은 반지 함성을 저는 보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이 마필은 확실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찬스고, 게이트도 여건도 좋고, 상대들도 아주 강하다 하는 마필들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높다. 저는 1번 반지 함성을 여러분께 축구로 추천드리겠고, 4번 다이아파크. 이 마필이 이제 좀 제가 보병마로 언급 드릴까 좀 고민했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까지. 뭐 제가 관리하는 마필 중에 하나인데, 마필은 확실히 올라왔어요. 훈련시 패턴이나. 근데 거리 적성이 이 마필도 1300m는 좀 버거웠던 모습이라 좀 고민이 됩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보병권을 안고 갈 수 있지만 현장 상태까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마필이고, 1번, 2번, 3번 상대에 비해서 다이아파크는 이제 외선행으로 나갈 수 있는 마필이긴 한 부분 때문에 주대륙에서 이 마필을 좀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을까? 다이아파크는 선행 나가면 더 뛰는 마필이에요. 근데 외선행으로 나가주는데 경합을 좀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개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물론 다른 마필들이 마체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마체들은 외싸우고 작습니다. 힘으로 다이아파크가 좀 초반에 큰 체구를 가지고 어깨 싸움을 일러서 좀 앞에 빨리 붙어준다면 지금 경쟁력이 있는 모습인데, 현재까지 좀 다이아파크는 지켜봐야 된다. 이 마필은 복병마로 좀 체크를 해가는 정도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고, 여러분께 축구로 추천드린 강력한 마필 1번 반지의 함성 추천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5경주 국산호 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9대의 편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할 수도 있는 편성인데, 땡큐 마더부터 두리까지, 9번 두리까지 안될 필요는 없어요. 최근에 좀 전개적 여건이나 뭐 훈련시 모습, 또 뭐 편성 등으로 인해서 좀 못 들어왔던 마필들이 전부다. 그런 와중에 뭐 땡큐마도 충분히 원래 스피드가 좋은 마필은 최근에 선행을 못 나가주면서 호미권에서 그냥 수입 한번 써보는 정도.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문성님께서 감량 이점을 살려서 뭐 선행을 나가주면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 놀로 브레이드 같은 경우는 정말 셉니다. 이 마필은 2세 신마인데 직전에 이제 신마 경주에서 들어갔다고는 하나 마필이 지속 성장세이고 정말 좋아요. 놀로 브레이드 초반도 빠르고 성장세 마필,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스트 힘도 있는 마필이라 외곽에서 충분히 압박해오면서 라스트에 직선 한 발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놀로 브레이드는 이번 경기에 축으로 가져가는 앞에 2세 마필들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크게 이 마필이 압벽기가 있다, 꼴통기가 있다 이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정감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는 놀로 브레이드는 저는 이번 경기에 축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 9번 둘이 이 마필은 좀 고민이에요. 최근에 성적이 계속 지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좀 상대를 좀 빠른 편성을 만났다. 그런 와중에 그걸 따라가다가 마필이 좀 늦어졌던 모습. 9번 게이트 편성 자체가 이번에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노릴만 하지만
페이스 자체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훈련시 모습은 확실히 올라왔어요. 조금 마방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마필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둘이 또 관심권에 가져가는 마필이고, 제가 솔직히 롤러브레이드에 좀 강하게 노리고 가는 마필은 6번 카이나인데, 카이나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이 뭐 선행 마필이죠. 선행 나가줘서 더 뛰고, 선행 못 나가주면 못 뛰고, 뭐 직전에는 아예 못 뛰어줘. 근데 이 마필 자체는 솔직히 선입도 되는 마필이에요. 마필 자체가 3세 안말이고 마필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직전에는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때 관심권에 좀 떨어져 있지만, 임기현 기수가 기승했다? 선행은 무조건 나가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 와중에 다른 내선에 있는 마필들이 카이나를 충분히 카이나보다 빨리 나올 수 있냐? 뭐 땡큐마더 정도가 있지만, 땡큐마더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 7번 카이나예요. 맘만 먹으면 선행 나가요. 8번 롤러브레드 압박이 오지만 충분히 카이나가 이겨낼 수 있다. 저는 두 마필이 초반에 뻗어서 6번, 8번이 뻗어서 땡땡 굳어 들어올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이 되는데, 1200m이기 때문에 또 카이나가 1200m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직전에는 조금 다소 아쉬웠던 모습이라면 이번에 임기현 기수에 저는 마필은 좋아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카이나 노리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8번 롤러브레이드, 뭐 최근에 약간 아쉬웠던 모습을 보였던 1번 땡큐마더, 9번 두리 정도 언급드리겠고, 축으로는 8번 롤러브레이드 언급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부산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솔직히 뭐 많은 마필들이 있어요. 1번 초동 모베, 인기로는 1번, 2번 독도야, 이 두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으지만 춘파가 노리는 한 놈이 있습니다. 한 놈만 노린다. 타이밍이 온 마필. 어떤 마필일까요? 6번 노열 프린스입니다. 이 마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마필이 4월 14일 3월 9일날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마필이 그때 확실히 올라왔다 하는데 4월 14일에 생각만큼 마필이 걸음을 못 보여줬어요. 물론 전개의 영향도 있었겠죠. 그리고 직전에 6월 1일에 다비드게스 기승했을 때는 솔직히 기대를 모았습니다. 근데 11번 게이트라는 그 아쉬웠던 모습, 이런 노엘 프린스 같은 경우는 전개가 좀 잘 풀려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리를 세 번째,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이내까지는 충분히 잡고 가야 라스트에 찬스가 오고 앞선 마필드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올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편성 1번 독도야가 선행을 끌어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와중에 2선에 붙어주는 마필이 5번 헤일러워드, 뭐 4번 골든 스텝, 그리고 1번 총동 보베, 뭐 7번 볼드라이너, 8번 급행마, 이런 마필들이 뭐 2선에 자리 잡고 있겠지만, 이 마필드가 충분히 스피드상 밀리지 않는, 초반 스피드가 밀리지 않는다고 봐요. 노열 프린스가 직전 경주, 직전에 뭐 센스쟁이, 뭐 토함산파워, 뭐 이런 마필들, 4월 14일라는 머니대류, 뭐 금화제니스, 뭐 이스크라, 이런 마필들, 빠른 마필들이 있는 편성에서 로엘 프리스가 고전을 했다. 좀 페이스가 좀 빨랐다. 근데 그 직전 경주들 비해서는 이번 독도야 빼고는 페이스가 엇비슷해요. 절대 노엘 프리스가 페이스가 아주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독도야는 인정을 하고 축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요. 빼고 가기에는 너무 편성 자체가 독도야에게 너무 유리해. 전개도 조건도. 근데 독도야는 축으로 안고 가는 게 맞고, 한 방으로 붙여갈 마필은 저는 6번 노열 프린스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무리 분석까지 해왔는 과중에 솔직히 4번 골드 스텝, 5번 헤일러버드, 6번 노열 프린스 중에 고민을 했습니다. 인기는 1번 초동보배로 보여줘요. 초동보배도 고민을 했어요. 초동보배가 정말 이 마필 능력 마필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으면 1번, 2번은 한 방으로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근데 초동보배는 뭔가 이 마필은 좀 약한 편성에서 약한 마필들이 이기고 올라왔다. 그리고 1300m긴 하지만 이 마필이 크게 올라왔나? 성장했나?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고, 1번 게이트는 좋은 조건이죠. 어차피 이 마필은 중후미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그렇다면 소동보배와 로열 프리스가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했을 때, 라스트 한 발을 섰을 때 밀릴 걸음이냐? 절대 밀릴 걸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로열 프리스는 이미 3월달부터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훈련 패턴은 상당히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했어요. 앞선에 이제 붙여가는 4번 골든 스텝, 5번 헤일러버드냐? 헤일러버드 조금 제가
단합각에서 기승교체를 했기 때문에 너무 고민을 했는데 최종 판단은 제가 6번 노예 프린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언급드릴 수 있는 복병만 한 놈만 노리는 마필은 6번 노예 프린스다. 혹시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독도야 상태가 조금 안 좋다면 오히려 6번 노예 프린스를 축으로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독도야가 충분히 마필은 좋은 능력을 가진 마필이지만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솔직히 4월 7일에 마필이 그렇게 좋았다? 그런 느낌도 아니고 마필이 좀 상태가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누구나 보는 충마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릴 복병만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좀 관심권에 가져갈 마필은 6번 노예 프린스. 여러분께 꼭 이 마필은 체크해 가라. 관심권에 가져가라.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번 언급해 드렸나요? 그리고 제 주위에 계셨던 분들에게 이 마필을 많이 언급드렸던 마필이 있어요. 바로 이번 어울 더울인데 이거 38조의 주심 23조로 마방이 된 38조가 해체되면서 박훈준 조교사가 은퇴를 하면서 마방을 이적했는데 어울 더울은 예전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전에 이제 한창 작년에 제가 한창 6월달부터 제가 거의 11월달까지 노렸나요 어울 더울. 근데 그 중에 딱 3착 한 번 했고 나머지 5착 4착 착수권 안에만 계속 들었어요. 근데 마필이 그만큼 상태가 엄청 좋았는데 문정기세 기승해오면서 더 못 끌어낸 것 같아요. 근데 어울더울은 추임마예요. 선행마가 아닙니다. 이 마필은. 그리고 1700을 띄워주는 마필이 아니라 1300m에서 추입 한 발, 중후미권에 있다가 추입 한 발을 치고 나오는 걸음이에요. 그러면 조한배 기수를 기승하고 훈련시 모습을 봤을 때는 예전의 모습을 좀 창탄 좋았을 때 모습을 좀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올라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마방 이적했는데 올라왔다. 그래서 2번 게이트에 조한배 기수 해볼만 하다는 편성이에요.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정말 약해요. 톱브레인 정도 저는 인정하고 가는데 톱브레인은 축으로 가져가는 거 인정하고 가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어울돌이 생각만큼 제가 원래 버렸던 마필이에요. 완전히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번 정도 현실배 뛰었는데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봤던 마필인데 이번에 느낌이 좀 와요. 생각만. 그래서 어울돌 이 마필 여러분 좀 체크를 복병마로 좀 체크를 해가야 되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뭐 인기를 인천 캡틴, 문화같이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마필들 뭐 인기를 모으는 마필 축으로 뭐 11번 톱브레인을 기점으로 4번 인천 캡틴, 7번 문화같이 인기를 모을 텐데 좀 못 띄워준, 기대보다 못 띄워준 마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마필을 어떻게 할까 처리할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멀로 기수나 뭐 그래서 정정희 기수 이런 기수가 뭐 기승했다면 좀 노림수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이강서 기술이 기더라고요. 5번 퀸덤 점프 이강서에서 전담으로 이제 조교를 한 마필인데 마필이 좋았어요. 뭐 5월달부터 좀 공백을 가지고 추천하는 5월달, 6월달도 마필이 좋았는데 나쁘지 않아요. 만우이 기수가 기승해서 좀 고민을 해봤던 마필이고 좀 앞선에 이제 스피드를 빠르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고 근데 되겠다 싶었는데 생각만큼 기대치를 못 띄워줬는데 근데 직전에는 1700m로 출전했어요. 근데 1700m는 좀 약한 마필이고 근데 활동 기대치도 있는 마필인데 이경선에서 이번에 기승하고 1300m의 편성이 정말 약해요. 정말 약합니다. 뭐 믿을만한 마필 있나요? 그나마 11번 톱브레인 정도 믿을만한데 제가 어울더울을 볼 정도면 얼마나 약한 편성이에요. 근데 마필의 훈련생 모습이나 패턴 이런 모습 봤을 때는 퀸덤 점프가 저희 대가리 승부도 가능하다 보여요. 솔직히 대가리도 가능할 정도의 마필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강서 기수라 좀 고민이 되는데 지난주에 이강서 기수가 기승했던 모습을 보고 그 정도로 타줄 수 있겠다. 조금 무빙 승부를 해줄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힘이 좋아졌고 선에 나가서 버틸 수도 있고 선입권에서도 힘으로 압박해서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5번 퀸던 점프는 정말 이 마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가라. 이거 배당을 크게 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퀸던 점프 이런 거 체크를 해가고, 예, 복병마로 언급해 드릴 수 있는 마필 뭐 2번 어울더울, 5번 퀸던 점프, 이게 뭐 축으로 인정해놓은 마필은 11번 톱브레인 정도고, 4번 7번은 현장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인천 치프가 제가 그렇게 막 속 좋다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인천 캡틴 그리고 문화아치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직전에는 5등급 경주였고 감량 2점이긴 하지만 뭐 신현철 교수의 이마필이 혼합 4등급에서 경쟁력이 높다? 의문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문화가치는 4세죠. 인천 캡틴이 그나마 좀 올라오는 마필인데 글쎄요, 엄청 좋다 하는 느낌은 아니긴 현장까지 좀 살펴봐야 되고, 11번 톱브레인은 여러분께 어느 정도는 인정하자. 57kg라는 부담장을 안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전 너무 약한 편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마필이고, 여기에 여러분께 복병마로 언급드릴 수 있는 마필 2번 어울더울, 5번 퀸던 점프 추천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혼합 4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1000m 경주죠. 혼합 4등급. 정말 빠른 마필도 많고 변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경주인데, 솔직히 저는 6번, 1번부터 6번, 그 이후 7번부터 11번까지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이 마필들이 앞선 마필들의 스피드에 따라갈 수 있냐, 그리고 충분히 전개에 영향을 줄 수 있냐, 그런 마필이 없어요. 그나마 뭐 9번 PNSR이 이 마필이 있지만 이 마필 1번부터 6번의 스피드를 전개를 무너뜨릴 만큼의 순발력을 지닌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1번 6번 이후로 7번부터 11번은 생각을 안 하고 배제를 하고 갑니다. 배제를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전개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입상 가능성이 확률이 엄청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1번부터 6번 좀 위험한 발상이긴 해요. 그렇지만 1000m 경주를 좀 쉽게 풀어가기 위한, 좀 머리가 복잡한 경주를 좀 쉽게 풀어가기 위한 여건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한 경주를 그렇게 해서 내선 마필들에서 끝났죠. 이번 경주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이 와중에 그나마 이제 볼 수 있는 마필은 3번, 4번, 그리고 5번, 6번 이 레드에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주라고 판단돼요. 기본적으로 레드의 스피드가 빠르고 순발력이 빠르고, 이 와중에 이제 선행과 선입을 충분히 동시에 살아남을 수 있는, 선행 나가도 좋고 선입도 충분히 라스트에 역전이 가능한 마필은 4번 KN 에이스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나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고 정말 좋습니다. 부담장이 4kg가 늘었지만 충분히 극복한 마필이고, 또 승부력 스피드상으로는 이 마필이 저는 선행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마필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KN 에이스 축으로 가져가는 게 맞아요, 이 마필은. 그리고 3번, 5번, 6번 중에 고민했는데, 금성여왕 직전에 제가 보기에는 김기배 지수가 정말 채찍 안 되고 들어왔어요. 솔직히 직선에서 채찍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필이 김기배 지수가 엄청 잘 탔다는 모습은 아니고, 마필이 좀 안으로 기대려고 하는 거를 좀 잡으면서 그거를 이제 좀 똑바로 가게 하면서 이제 마필이 걸음이 더 나왔던 마필인데, 금성령은 제가 임경 기수가 기승할 때까지 좀 기다렸던 마필인데 직전에 김경 기수가 기승해서 우승을 거뒀더라고요. 근데 임경 기수 이번에 기승하는데 혼합 4등급이에요. 다시 이제 국산 5등급에서 강급이 됐다가 외산 마필인데, 국산 5등급에서 4등급을 올랐는데 페이스가 빨라요. 금성령이 쫓아갈 수 있는 페이스가 아닙니다. 직전에 HOS 파티파워 이런 마필인데 센 말입니까? HOS가 센 말이에요. HOS가 앞에 나가줬는데 그 마필을 잡아냈어요, 라스트에. 근데 HOS보다는 충분히 페이스가 3번 패션필드, 4번 KNS, 마이스턴이나 이렇게 페이스를 앞에서 끌어버리면 금성양이 이거 따라가다가 그냥 쫓아가기 어려운 경주예요. 앞선에 세 마필이 엄청 싸워서 실제 걸음보다 좀 덜 나온다. 그렇다면 금성양이 조금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찬스가 오지만 좀 쉽지가 않다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4번에 3번, 5번 이 두 마필을 좀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마이스턴이나를 보고 있는데 이 마필은 확실히 좋아요. 56kg는 부담량이 있지만 1000m고 안토니오 기수라면 충분히 앞에 빠르게 더 던져줄 수 있다. 마필이 상당히 이제 중속력이 좋기 때문에
끌고 나온 힘 자체도 없고 1700의 소환 모습에서 1000m는 충분히 더 극복이 가능한 마필, 라스컵도 나와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5번을 중심으로 가고 3번 정도가 좀 받치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 금속량이 현장에서 정말 좋다. 그리고 1번 에코퍼스온이 있는데 이건 현장을 좀 살펴봐야 돼요. 저는 기대치를 모으는 마필, 혈통적 기대치나 근데 잠재 능력을 좀 보고 있는 마필인데 마필이 이제 공백을 가지면서 조금 좋아졌다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퍼스는 좀 현장까지는 고민해봐야 되겠고, 위즈레이나는 글쎄요. 레선에서 김덕현의 창고 추입 한발, 김덕현 생기는 라스트에서 추입 한발로 오르면 레선 추입이 아니라 외곽으로 뺏어오죠. 그런 부분 때 타이밍 자체가 좀 늦을 수 있다. 레츠 게이트긴 하나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 KNS를 여러분께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3번, 5번 정도, 5번을 더 중심적으로 가고 3번에 받치기 정도 이렇게 가는 현장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겠고,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4번, 5번, 4번, 3번 정도 이렇게 언급 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 국산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정말 이제 꼴통 선행마가, 꼴통들은 이번 구산 3등급에 다 모였어요. 앞에서 이제 꼴통길을 보일 수 있는, 앞에 뭐 도주형 선행마라고 하죠. 이 마피들, 여러분들이 뭐 속어로 부르는 마피들이 꼴통마라고 하죠. 꼴통마. 앞에 던지는 마피들, 무조건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피들. 이번 케안의 봉산, 6번 글로벌킨, 8번 리메안기, 11번 강촌해별. 이 마피들은 선행을 나가줘야 더 뛰는 마피입니다. 그러면 이 마피들에게 선행 나가면 살아남을 수 있는 녀석이냐, 선행 나가서 못 살아나가는 녀석이나 녀석과 선행 나가서 살아남는 녀석, 이거를 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이번 쾌한의 봉산이 직전에 보여준 퍼포먼스로는 선행 나가서 또 버틸 수 있지 않냐. 글쎄요, 직전에 편성이 셌나요? 압박이 전혀 없었고,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페이스 자체가. 쾌한의 봉선도 넘어갈 수 있는 스피드 진입 마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쾌한 봉선은 저는 선에 나와도 못 버틴다 보고 있는 마필이고, 6번 글로비킨, 이 마필은 원사이드가 선에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스피드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로비킨이 단독 선행을 나가준다,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 외곽에서 조금 압박이 온다고 해도 오히려 이 마필이 4코너 돌아 나오는 순간에 더 뻗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선에서는 더 선행을 나가주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선행을 못 나가준다면 이 마필은 없는 마필이고 어렵다 보고 있는 마필인데, 선행을 나가주면 버틸 수 있는 마필 중에 하나는 글로벌킨. 그리고 니미안기 같은 경우는 이거 선행만데 마필이 근성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직전에 다비드가 이 마필 자체가 3세다 보니까 마필이 점차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마필 상태가 좋습니다. 니미안기도 상당히 좋고 52kg, 이거 선행 나가지고 선입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 오히려 글로벌킨에 바로 붙여가면 니미안기가 글로벌킨을 라스트에 좀 역전도 가능하겠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니미안기도 뺄 수 없는 마필이고, 11번 강촌의 변은 11번 게이트에 선행을 나가줄 수 있냐. 꼴통으로 뭐 선행을 나가줄 수 있겠죠. 근데 직전에 보여준 모습이나 마필 조교 때는 좋아요. 상태는 좋은데 패턴도 좋고, 근데 이제 상대들이 좀 강해요. 오히려 5월 18일 보여준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와 정말 좋았어요. 마필이 대가리입니다. 직전에 이번 경주에 편성상 그때 모습으로. 근데 그때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편성이냐, 글쎄요, 그건 의문이기 때문에 강철의 변은 저는 솔직히 좀 배제하고, 들어오면 못 맞히는 거예요. 11번 게이트 문정규 못 맞히는 거예요. 강철의 변은 못 맞히는 거고, 6번, 8번 정도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마필, 선행만 꼴통마 중엔 6번, 8번 정도 보고 있고, 축구로는 5번 네드블레이드를 가지고 가는 게 맞죠. 이 마필은 좋아요. 에너지 레벨이 확실히 올라서 퍼포먼스가 정말 좋다. 레드블레이드. 앞으로 쭉쭉 지금 3등급이죠. 2등급까지는 충분히 쭉쭉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레드블레이드는 좋아요. 정말 단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긴 거리보다는 좀 이 마필은 좀 스프린터로 좀 키워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5번 레드블레이드 정도 보고 있는데, 확실히 레드블레이드는 좋아요. 정말 레드블레이드는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 앞선 마필들이 빠르게 이끌어줘도 충분히 레드블레이드 페이스 상으로는 크게 엄청나게 벌어지지 않고, 그 정도는 좀 5마신 6마신으로는 라스트에 라페드를 역전할 수 있는 힘을 지녔기 때문에 저는 5번 레드블레이드를 축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요.
5번 네드블레이드 축으로 가져가고, 또 이 마필과 좀 비슷한 전개를 펼치고 좀 마필이 성장했다, 좀 올라왔다 하는 마필은 10번 가라가라간데, 이 마필이 올라온 만큼 못 띄워주고 있어요. 직전에 임기훈기생 기승했을 때도 그렇고, 글쎄요, 1200m로 내린 점이 좀 이점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상범 기수 또 51km는 분담량이 이점이긴 해요. 그 점이 좀 이점이기 때문에 가라가라가도 무시할 수는 없다. 체크를 해 갈 수 있는 마필이고, 5번에 10번이 같이 붙어서 앞선이 무너지면서 쭉 올라올 수 있는 그림도 그려집니다. 그 과정 중에 앞선에서 좀 버틸 수 있다. 네드블레이드 같이 붙어서 올 수 있는 마필. 라스트에 버티는 걸음은 6번 글로벌킨이나 8번 님의 향기 정도 체크를 해 가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 여러분께 축으로 추천드린 마필, 가장 믿을만한 마필은 5번 네드블레이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 혼합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직전에 이제 국산 3등급이었고 이번에 혼합 3등급이에요. 근데 국산 3등급 마필이 직전 경주가 9경주에 나오지 않고 출마 등록은 이번에 혼합 외산 마필과 같이 겨루는 경주에 출마 등록을 하고 출전을 합니다. 그 와중 마필이 4번 솔파랑 9번 구름 손짓에 거기에다 1번 3번도 마찬가지, 이 마필들 국산 마필인데 국산 마편성이 아닌 외산 마필들과 같이 뛰는 혼합 경주에 출전 등록을 했어요. 이걸 출전을 하는데 글쎄요, 이 마필들이 경쟁력이 높냐? 그나마 이제 1번 3번 4번 9번 중에 경쟁력이 높은 마필은 저는 구름 손짓의 이 한 마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게이트가 9번을 밀렸다는 점이 좀 아쉽고, 조상범 기수가 연속 기승을 하고 있지만 1200m라는 습성상 이것도 좀 기승 미스가 외곽에서, 조상범 기수가 외곽에 전개를 했을 때 좀 풀어내지 못하더라고요. 원심력이 마필이 이제 코너를 급작스럽게 돌다 보면 원심력이 작용해서 마필이 외곽으로 좀 밀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좌구보로 내측으로 이제 마필을 이제 유도를 하면서, 안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밸런스를 잡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상범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오히려 중간에 갇히거나 안쪽에 갇히면 그런 부분을 좀 조상범에서 좀 잘 풀어낼 수 있는데, 좀 외곽에 밀려나게 되면 그 원심력을 조상범에서 밸런스를 좀 잡은데 좀 고전을 면치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기마가 많이 부러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번 게이트의 구름손 지세가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이 아니에요. 왜냐? 7번 황홀한 질수가 있기 때문에. 황홀한 질수가 선행을 나가고 바로 두 번째 이렇게 외선에 붙여가면 모르겠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외선에 구름 손짓새가 다른 마필에 밀려버린다, 초반에. 그러면 구름 손짓은 좀 크게 볼 수 좀 부담감이 있는 마필이고, 황홀한 질수가 선행 나가서 버틸 수 있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선행 나가서 버틸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저는 황홀렌즈가 선행 나가고 구름손치가 외곽에서 바로 붙인다? 그럼 두 마필이 땡땡 굳어서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구름손치대는 마필은 좋은데 그 점이 고민이고, 황홀렌즈는 마필이 좋다. 이번에 단독선에 나갈 수 있는 찬스이고, 다른 마필들이 압박을 해올 수 있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황홀한 지수가 좋기 때문에 이 마필은 노려가야 되는 마필, 체크해가야 되는 마필이고, 5번 플레인보스를 여러분께 축으로 추천드릴까 해요. 이 마필은 선행도 되지만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 마필이 직전에 조상문 기수가 기승했을 때 조상문 기수가 나름 잘 타주긴 했어요. 전개도 잘 풀려줬는데, 마필은 그것보다 더 올라온 모습, 더 끄집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2차까지 충분히 우승까지도 저는 좀 더 잘 탔다면 가능했다 보는 마필이에요. 그만큼 마필이 올라왔다. 53km로 단학가 기수가 기승하고 부담력이 늘어났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5번 플라인보스. 여기에 이제 플라인보스는 이렇게 축으로 추천드리고, 현장 상태 이상이 없다는 게 축으로 공략했고, 여기에 붙여갈 수 있는 마필 7번, 9번 정도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한두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솔직히 9번 22조에서 두 마필 주는 2번, 9번이 추천하죠. 근데 구름 손치 때보다는 저는 어느 멋진 날이 더 좋아요. 왜냐, 어느 멋진 날은 굳이 이 마필이 앞선에 붙어주지 않아도 참고 타도 좀 이만 어느 멋지라는 자유습성의 마필이 앞에 붙어주기도 하고 뒤에서 투입하기도 하고, 그런 자유 마필들의 멀로기수가 잘 탑니다. 마필의 자기만의 습성을 잘 이용하면서 참고 한 발로도 충분히 거리가 벌어진 상태에서 라스트에 훨씬 더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기수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뭐 4, 5, 27에 좀 앞세 나가서 선행을 나가줘서 원사이드하게 들어와줬죠. 근데 어느 머치는 굳이 선행을 나가주지 않아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머치나 이번에 그리고 3, 세고 마필이 올라왔어요. 이 마필은 9번과 더불어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 어느 머치는 꼭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솔파랑은 글쎄 문서영 기수가 기승 뭐 입상 우승도 거뒀고 뭐 실패도 거뒀지만 직전에 이현중 기수가 너무 잘 타줬고 편성 자체 직전에 강했냐? 글쎄요, 좀 강하지 않네. 그때 캐안이 병상이 나가서 그냥 버틴 경주였고 현무가 올라와서 솔파랑을 못 잡았던 경주인데 그래서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외사마 편성이 나오는데 솔직히 상대가 페이스도 빠르고 직전 뭐 캐안이 병상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마피들이 쾌한의 스피드 진행 마피들이 좀 풀라인 보스나 구름 손치세, 화운아지트 이런 마피들이 페이스 자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솔파랑의 타이밍이 나올까? 그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파랑은 좀 덜 보고 기본적으로 5번 풀라인 보스를 중심으로 2번 어느 멋진 날 7번 화운아지트 9번 구름 손치세 정도 언급드리고 문학 아리아리는 전 현장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이 마필은 마필이 직전에 확실히 걸음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는 패턴은 아니에요. 이번엔 아니기 때문에 현장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 문화관이 현장까지 고민해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릴 마필은 5번 축으로 2번, 7번, 9번 정도 체크를 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저는 2방, 1방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태 봐서. 10경주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경주부터 10경주까지 좀 진행을 했어요. 10개 경주는 했고 좀 늦게 방송을 찍어요. 5시 이후에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해서 좀 늦게 하고 좀 10경주까지 빠른 페이스로 이렇게 추천드린 마필들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신감 있게 언급을 드렸는데 그 마필들이 저는 입상해 주길 꼭 바라겠고 자신감 있게 현장에서 마필들 상태 체크해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걸 바탕으로 문자 신청 들어오실 분들은 앞에 자막으로 이렇게 나와주니까 여기에 신청을 해주시고 정말 제가 이제 방송이 좀 도움이 많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르그마도 이제 바로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조금은 좀 텀을 좀 목을 좀 충전시키고 한 30분이나 1시간 이후에 이르그마도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르그마도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좋은 마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께 이번 주는 제가 공교롭게도 분석을 한 번 더 마무리 분석까지 하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다. 이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도구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컨디션이 좋은 날은 날아다닙니다.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오전에 좀 일요일날 좀 좋았는데 정말 좋았는데 연적 중이 일어났는데 후반부에 약간 아쉬웠죠. 이런 부분들 보완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거 주로 체크가 필수예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톡방에서 여러분께 함께 해주시고 문자 신청 들어오실 분들은 자동 문자 신청이나 코라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주시고 무통장 입금은 이렇게 해주시면서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더 좋은 마필들 좋은 내용 설명을 드리기 위해 찾아뵙겠고 토요일 경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